안녕하십니까, 민석환 선생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원자의 형성입니다. 지난 시간까지요, 렙톤과 경입자에 대한 얘기, 그러니까 에너지가 렙톤과 경입자가 됐다 그랬죠. 빛이 입자가 되는 것에 대한 얘기였는데, 바로 뭐 얘기했습니까? 바로 쌍생성에 대한 얘기, 쌍소멸에 대한 얘기 했었었죠. 자, 그러면서 드디어 입자들, 다시 이 기본 입자에는 렙톤, 6개의 렙톤과 6개의 쿼크로 나뉘어집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 쿼크들이요, 3분이 됐을 때 뭘 만들었다 그랬죠? 그때 3분이 아니고 양성자를 먼저 만든 다음에 양성자하고 중성자를 만들었죠? 자, 양성자하고 중성자의 비가 몇 대 몇이라 그랬어요? 1대 1이었습니다. 그런데요, 누가? 중성자애가 양성자로 변하는 거야. 그러면서 그 숫자가요, 7대 1로 바뀌게 됐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 양성자가 중성자가 결합을 하면서 바로 중수소 원자 핵이 됐죠? 자, 이 원자 핵이 만들어지는 시기가 바로 몇 분이라 그랬어요? 바로 이게 3분이라 그랬어요. 3분 기억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몇 분? 3분. 원자 핵이 만들어지는 시간 3분입니다. 자, 그런 다음에 38만 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드디어 온도가 뚝 떨어졌어요. 뚝 떨어지면서 드디어 원자 핵이 누굴 잡기 시작했다? 전자를 잡으면서 원자가 형성이 되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 우리가 끄트머리 페이지 22페이지죠. 자, 22페이지에 우주에 존재하는 4가지 힘에 대한 이야기를 정확하게 제가 정리를 지난 시간에 안 했습니다. 시간이 조금 모자라서요. 그죠? 그래서 자, 시간이 조금 남는 바로 이 시간에 4가지 힘에 대한 얘기를 다시 한번 정리하고 들어가 볼게요. 자, 들어갑니다. 4가지 힘이란 무엇이냐? 4가지 힘. 자, 이 4가지 힘에는요, 모든 물체는 서로 잡아당기는 힘이 있다 그랬지? 그게 바로 뭡니까? 만유인력. 그죠? 그게 바로 뭐예요? 중력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중력에 대한 이야기. 중력은 뭐냐면 모든 물체는 있습니다. 뭐가 서로 잡아당기는 힘이 있다는 얘기죠. 바로 요거에 대한 얘기예요. 그죠? 자, 실은요, 입자가 되는 순간 질량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에너지가 움직일 때 만들어진 게 질량이야. 그러니까 질량과 에너지는요, 같은 거랍니다. 질량, 에너지, 등가 원리에 대한 얘기 나중에 또 한번 나올 수 있겠죠. 자, 그 부분에 대한 얘기는 그때 가서 얘기하기로 하고, 아무튼 간에 그래서 모든 물체들은 입자가 되자마자 질량이 있기 때문에 서로 잡아당기는 힘이 존재하죠. 중력이 있습니다. 근데요, 이 기본 입자가 뭐였냐면 U쿼크는 플러스 3분의 2만큼의 전기를 띠고 D쿼크는 마이너스 3분의 1, 2만큼의 전기를 띠니까요. 또 전자는 마이너스 2만큼의 전기를 띠죠. 전기를 띠는 물체끼리 작용하는 힘이 바로 뭐죠? 그렇죠. 전자기력이죠. 그러면 동시에 전자기력이 생겼단 말이야. 자, 전자기력. 자, 전자기력이 생긴 다음에요. 그런 다음에 드디어 쿼크들이 결합을 합니다. 쿼크가 결합을 하면서 양성자와 중성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바로 요거 나온다니까요. 시험 문제 뭐 강한 색깔 변한 거 보세요. 노란색입니다. 강한 상호작용. 자, 강한 상호작용력 또는 예를요, 강력이라고도 표현하죠. 그죠? 바로 얘가요. 여러분들 혹시 주관식이 된다면 주관식으로도 그 다음에 꼭 어디선가는 꼭 표현돼 가지고 시험 문제 출제되는 힘입니다. 바로 쿼크들이 결합을 해가지고 양성자와 중성자가 되고요. 또 양성자와 중성자가 결합을 해가지고 핵자가 되죠. 핵이 됐을 때 원자 핵이 되는 그 힘을 갖다 뭐라 그런다? 강한 상호작용 또는 강력이라고 표현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요. 바로 약한 상호작용력이 있어요. 상호작용. 자, 얘 누굽니까? 얘는요, 약한 양력이에요, 양력. 얘가 뭐냐면 얘는요, 바로 중성자가 우리 했잖아. 쿼크들이 결합을 해서 중성자와 양성자가 몇 대 몇의 비율로? 1대 1로 비율로 만들어졌단 말이야.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누가? 중성자에서 전자가 한 마리 빠져나가면서 누가 되는 거야? 정확히 말하면 전자 중성 비자가 나가는 거거든요. 근데 뭐 거기까지 여러분이 알 필요 없고, 아무튼 간에 중성자가 양성자로 변하는 거야. 그래서 결국 몇 대 몇이 된다고? 그래요. 우주의 중성자와 양성자의 비가요, 7대 1이 되면서 수소 원자 핵과 그 다음에 헬륨의 원자 핵이 만들어지는 거란 말이야. 3분 만에. 3분 이후에. 빅뱅이 일어난 다음에 3분서부터. 자, 그래가지고요, 그때 작용하는 힘. 중성자가 양성자가 되면서 작용하는 힘이 바로 뭐가 되는 거냐면 약한 상호작용력이 되는 거라는 거, 바로 이 내용까지 여러분이 알고 있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드디어 우리가 뭘 배울 자격이 주어졌냐면요, 바로 원자의 형성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들어갈 자격이 주어진 거예요. 그러면요, 먼저 한번 해볼게요.
얘네들이 이 원자의 형성에 대한 건 뭐냐면 원자 형성은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예, 원자의 형성은요. 이거 기억해야 돼요. 자, 언제냐면 바로 30 빅뱅이 일어난 다음에 38만 년 이 딱 됐을 때 드디어 원자가 형성되기 시작했는데 그러면 그 이전과 이후가 있잖아요. 그죠? 자, 나눠. 자, 여기 이전에는 그러면 어땠었고요. 이후에는 어땠습니까? 이거 얘기 알아야죠. 이전엔 뭐 했냐면요. 원자핵이 있었잖아. 그지? 3분부터 38만 년까지는요. 얘네가 뭐야? 예. 원자핵입니다. 그죠? 예. 원자핵이 있고요. 원자핵이 됐고 그다음에 여기에 말이지. 경입자 렙톤 중에서 바로 누구? 빰빠라밤빰 빰빰빰 바로 얘야 얘 전자. 이 전자가 말이지 온도가 높다 보니까는 얘가 너무 막 활성화돼서 막 돌아다니는 거야. 그러면 전자는 마이너스 전기 띄고 원자핵은요 플러스 전기를 띄잖아요. 그죠? 그런데 얘네가 너무 활성화되어 있으니까 얘를 못 잡는 거야. 그러면 이 전자들이 말이지 자 계속 부피가 팽창하고 있는데 이 전자들이 말이지 이 빛들이 있잖아. 그지? 그러면 빛들이 아직 입자가 생성에 의해서 입자가 되지 않은 그 빛들이 있잖아요. 그죠? 또는 쌍소멸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 빛들이 말이지 이 전자랑 뭐 하는 거야? 계속 부딪히는 거야. 굴절이 되는 거야. 굴절이 되다 보니까 38만 년 전의 우주를 뭐라 그러냐면요. 자, 이 용어도 알아야 됩니다. 자, 얘가 바로 불투명 우주가 되는 거야. 왜? 빛이 튀어나오질 못하니까 투명하지 못한 거야. 그런데 드디어 이후에는요. 원자핵이요. 드디어 전자를 잡았습니다. 왜요? 온도가 낮아진 거야. 온도가 얼마가 되냐면요. 3000K요. 이것도 기억해 주세요. 3000K가 되니까 온도가 굉장히 낮아진 거거든요. 그때에 비해서요. 그죠? 부피가 계속 팽창하면서. 그러다 보니까는 전자가 드디어 활동성이 적어졌겠죠? 그러면 전자와 원자핵 사이에는 전기력이 작용하겠지? 이 전기력에 의해서 전자를 딱 잡기 시작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얘네 둘이 뭐 하는 거야? 더해지면서 드디어 뭐가 형성이 됐습니까? 원자가 만들어졌다라는 얘기입니다. 예. 그러면 원자가 드디어 전자를 잡아서 원자핵이 드디어 전자를 잡아서 원자가 됐으니까 자 드디어 빛들이요 전자들이 많이 빠져나와 전자들이 전부 다 원자가 된 거란 말이야. 원자 안으로 복색된 거죠. 원자핵과 결합을 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공간이 많이 비워지면서 빛들이 드디어 아이고 살았다 하고 막 퍼져나가기 시작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드디어 우리 눈에 보이죠? 빛이 있어야지만 보이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우주를 뭐라 그런다? 불투명이 아니고 그렇죠. 드디어 투명한 우주가 만들어졌다는 얘기야. 그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숫자. 아유 나는 이런 걸 잘한다니까. 자 언제요? 38년. 38만 년. 38만 년 때 온도는 3000K가 되면서 드디어 전자가요 원자핵에 잡혔습니다. 잡히면서 드디어 빛들이요 아이고 살았다 하고 튀어나갈 수가 있다는 얘기죠. 바로 그 기간에 대한 이야기와 온도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이 기억을 해줘야 되고요. 제가 그림으로 준비를 했어요. 죄송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먼저 원자의 형성에 대한 얘기인데 수소 원자부터 보죠. 자 수소 원자에서는요. 양성자 하나 있죠. 양성자 하나가 드디어 전기력에 의해서 전자를 잡은 거란 말이야. 그럼 얘가 뭐냐면 수소 원자가 되는 거죠. 수소 원자가 됐습니다. 이거 하나만 있으면 그냥 원자핵이야. 그 다음 볼까요? 자 헬륨의 원자핵은요. 양성자 2마리하고 중성자 2마리가 결합되어져 있는 거지. 그래서 여기 자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얘네가 드디어 전기를 얼마만큼 띄냐면요. 플러스 2만큼의 전기를 띄어요. 그죠? 얘는요. 플러스 2만큼의 전기를 띄고 그러면 전자가요. 예, 얘는 전자가 마이너스 2만큼의 전기를 띄니까 원자는 전기 띄어 안 띄어? 안 띄게 되는 거야. 그럼 여기 볼까요? 전자는 마이너스 2만큼의 전기를 띱니다. 예, 마이너스 2, 여기 플러스 2. 자, 마이너스 여기는 플러스 2. 자, 마이너스 2고요. 여기도요. 마이너스 2예요. 그럼 마이너스 2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지. 근데 얘는 뭐야? 플러스 2잖아. 그래서 이렇게 형성이 되는 거란 얘기입니다. 그러면요. 자, 다시 한번 우리가 구분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일로 한번 와보시죠. 자, 일로 오셔서요. 예, 여기 했던 거. 그러면 원자는요. 예. 자, 원자를 이루고 있는 입자는요. 두 개가 있습니다. 뭐요? 원자핵, 그죠? 예, 원자핵과 그 다음에 전자가 있죠.
자, 원자 핵이요 전자보다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8,367배 커요. 그죠? 예, 그 숫자 필요 없고요. 아무튼 거진 원자의 질량은 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런데 이 핵은요 또 뭐하고 뭐로? 그렇죠. 우리가 지금 얘기한 것처럼 양성자와 뭐로? 중성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중성자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양성자와 중성자가 결합되면 그걸 갖다 뭐라 그런다? 원자 핵 또는 핵자라고도 이렇게 표현해요. 그럼 알다시피 우리는 요걸 알고 있단 말이야. 양성자는 U, D, 쿼크 3개가 결합한 거야. 중성자는 쿼크 3개인데 U, D, D죠? 그래서 얘는 플러스 3분의 2, 플러스 3분의 2, 마이너스 3분의 1 이래서 얘는 플러스 2만큼의 전기를 띠고, 자, 얘는 전기 띄어 안 띄어? 안 띄어. 왜? 플러스 3분의 2, 마이너스 3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이니까 합치면 0이잖아. 그 전기 안 띄니까요. 와, 핵자는요 전기를 띱니다. 얼마만큼의? 플러스 2만큼의 전기를 띠죠. 그런데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원자라는 놈은요. 자, 여기 나와 있는 이 양성자의 숫자와 전자의 숫자가 어때? 같단 말이야. 근데 전자는 말이지 얼마만큼의 전기를 띠냐면 마이너스 2만큼의 전기를 띠잖아요. 그죠? 그러면 자, 얘네들 숫자가 같으니까 얘가 3개면 얘도 3개고, 아까 전에 헬륨 봤었죠? 헬륨의 원자 핵에 양성자가 2개 있으니까 전자도 몇 개 있어? 2개 있어. 이거 다음이 리튬이라는 거거든요. 리튬은요 양성자가 3개 있어요. 전자 몇 개 있게? 맞췄어. 3개야. 그러면 베릴륨은 양성자가 4개거든? 그러면 전자가 몇 개야? 4개야. 그게 바로 원자라는 거예요. 마그네슘은, 자, 여러분들 나중에는 이거 12개, 20개 외워야 되거든요. 뭐 수, 해, 수소, 헬륨, 리튬, 베릴륨, 수, 해, 리베, 부크, 누오프네. 나만 알지 인왕녀나 카카 해가지고요. 저도 우리 화학 가르치는 선생님께서 이렇게 외우라 그래가지고 저는 이렇게 외웠거든요. 자, 아무튼 간에 자, 이렇게 해가지고 20개를 여러분 나중에는 외우게 됩니다. 이과에 오시면요. 예. 그러면 그때 마그네슘 몇 개냐면 양성자가 12개란 말이야. 왜? 수, 해, 리베, 부크, 느, 오프, 네, 나, 마그네슘 12개거든? 그럼 12개면 얘가 전자가 몇 개 돼야 돼? 12개란 말이야. 그래서 원자는 전기를 띄어 안 띄어? 안 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요. 그래가지고 저기 앞에서 나왔던 그림 중에서 헬륨의 원자 핵이, 수소의 원자 핵은 전자가 하나밖에 안 되는데 헬륨의 원자 핵은요 전자를요 몇 개? 2개나 갖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수소의 원자 핵은 전자를 딱 하나밖에 못 갖는데. 자,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렇게 원자가 만들어지는데 그때 언제라고요? 이때가, 자, 다시 쓸게. 38만 년. 빅뱅이 일어난 다음에 38만 년. 온도는 3000K. 자, 요거 2개의 숫자는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실은요, 우리가 공부라는 게 있고 시험 공부가 있거든요. 저는 지금 공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만 시험 공부도 병행해야 되잖아요. 시험 공부가 뭐죠?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 하는 공부죠. 그러면요 제가 이거 열심히 이거 꼭 기억하세요라고 하는 것들은요 바로 시험을 잘 보는 기준이 되는 숫자들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잘 기억을 해 주셔야 된답니다. 자, 그러면 자, 이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투명한 우주와 불투명한 우주를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보면 불투명한 우주하고 투명한 우주가 있는데 이 불투명한 우주는 원자 핵이 양성자하고 뭐 중성자 또는 원자 핵이 이렇게 만들어졌단 말이야. 그러면 이 전자들에 의해서 이 빛이요 계속 뭐 되는 거야? 굴절되는 거야. 굴절돼 가지고요 잘 보이질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38만 년 이전에는 불투명한 우주였고요. 드디어 38만 년이 됐을 때 원자가 형성이 됐죠. 자, 원자가 형성이 됐습니다. 여기 나와 있네요. 그죠? 예. 자, 원자가 형성이 되면서 전자들이요 방해를 하던 전자들이요 드디어 사라졌죠. 사라진 건 아니야. 실질적으로 핵과 결합을 해서 원자가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공간이 많이 비어. 그러니까 빛들이 막 통과할 수 있게 됐죠. 그래서 뭐 됐다? 투명하게 됐다는 얘기예요. 투명한 우주를 만들게 됐다는 얘기죠. 자, 우리 퀴즈에도 나오고 있죠. 자, 그래서 그림 2개를 우리가 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전자 궤도와 선 스펙트럼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 바로 여기를요 여러분들이 제일 또 어려워하고 무슨 말인지도 몰라 해요. 그래서 제가 요거는 우리 교과서에 나와 있지 않지만 여러분들한테 한번 내용을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냐면 전자 궤도와 선 스펙트럼에 대한 얘기인데, 그럼 전자는 어느 궤도에 있죠? 그 다음에 선 스펙트럼 뭐죠? 자, 이 이야기들을 여러분이 알려면요 여러분이 뭘 아셔야 되냐면 바로 원자 모형,
원자 모형. 모형의 변천을 알아야 돼. 응? 맨 처음에 원자, 물질을 쪼갰을 때 가장 작은 입자인 원자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신 분이 바로 돌턴이란 분입니다. 그분은요, 그냥 원자는 하나의 공처럼 생겼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가요? 돌턴. 이게 돌턴의 원자 모형입니다. 그냥 공처럼 생겼다요. 근데 누가? 바로 톰슨이란 분이 음극선 실험을 통해 가지고 전자라는 게 원자보다 더 작은 또 다른 입자가 있다는 걸 발견하셨어요. 누가? 톰슨이. 그래서 이 톰슨이라는 분이 어떻게 했냐면 톰슨은요, 원자가 이렇게 있는데 이 원자에 전자가 이렇게 뭐 한다? 박혀 있다. 하나 있으면 수소고 두 개 있으면 헬륨이고 세 개 있으면 리듐이고 네 개 있으면 베릴륨이고 다섯 개 있으면 수해, 리베, 붕소고 그쵸?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있다는 얘기야. 그런데 이 원자는요, 전자의 숫자만큼 전기를 띠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원자는 전기를 안 띈다라고 톰슨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뒤에 누가? 러더퍼드란 분이요. 러더퍼드란 분이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요. 알파선이라는 거 있죠? 헬륨의 원자 얘기예요. 그죠? 걔네들이 산란되는 걸 보면서 이 원자에는 말이지 가운데 단단한, 왜냐면 알파선이라는 게 플러스 전기 띄고 있거든? 그럼 걔랑 지금 뭐가 작용한 거야? 반발력이 작용한 거잖아. 그치? 그래서 플러스 전기를 띠고 있는 입자가 가운데 있고 바로 이게 바로 핵의 핵. 가운데 있으니까. 그래서 이걸 원자의 중앙에 가운데 있다 해서 원자 핵이라 그랬고요. 원자 핵을 드디어 발견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주변을 누가? 전자가 뭐 한다? 원운동을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렇게 원운동을 한다고 이렇게. 그런데요. 문제는 뭐냐면 이게 바로 문제인 거야. 원운동을 하게 되면 자, 원운동하는 건 뭐냐면 얘가 전기력을 이렇게 받는 거죠. 그죠? 그럼 얘가 운동하는 방향, 얘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원운동을 하는데 운동하는 방향으로 힘을 받았기 때문에 전기력을 받았기 때문에 전기를 띠고 있는 물체의 주변에는 전기장이 있고요. 자, 이 전기를 띠고 있는 물체가 움직이면 전류가 흐르는 거지. 자, 마이너스가 이동하는 방향과 전류의 방향은 반대야. 그러면 바로 전류가 흐르게 되면 그 주변에 뭐가 만들어지죠? 그렇죠. 자기장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런데요. 이 전기를 띠는 물체가 일정한 빠르기로 운동하면 자기장이 일정하게 만들어지는데 이 전기를 띠는 물체가 힘을 받아서 가다가 멈추거나 아니면 얘처럼 방향이 변하게 되면요. 전기장과 자기장이 계속 변하면서 여기서 전자기파라는 놈이 나오는 거야. 전자기파. 뭐라고? 전자기파. 그러면 이 전자기파는 바로 뭐냐면 에너지예요. 에너지. 그러면 여러분 한번 보세요. 자, 여기 물체가 있는데요. 이 물체가 여기 있습니다. 자, 여기 있는데 아래로 중력이라는 힘을 받지? 근데 이 중력에 대해서 내가 이만큼 옮기려면 내가 뭘 해줘야 돼? 인류를 해줘야 돼. 나 에너지 감소해야 돼. 아우 힘들어. 그러면 얘는 그만큼 에너지 증가하겠죠? 에너지 보존 법칙에서 누군가 에너지 줬으면 증가하는 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이게 바로 뭐냐면 중력에 대해서 위치가 변했기 때문에 이걸 뭐라 그러냐면 중학교 때 배웠지? 이게 바로 중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 다시 말하면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있을 때하고 여기 있을 때 중에서 어느 게 에너지가 더 크죠? 여기야, 여기야. 여기잖아. 그러니까 힘을 받고 있는 곳에서 멀어질수록 에너지가 커지는 거야. 그럼 얘도 마찬가지죠? 예. 힘을 받고 있는데 에너지가 나갔어. 그러면 에너지가 줄어드는 거지? 그럼 얘는 어떤 운동을 하냐면 얘가 점점 나선 운동을 하면서 언젠간 이렇게 원자 핵에 전자가 이렇게 딱 달라붙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면 러더퍼드는요, 바로 원자가 존재하는 것에 대한 원자의 안정성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할 수가 없는 거야. 거기다가 얘가 이렇게 나선 운동을 하게 되면은 모든 색깔의 빛이 다 나온단 말이야. 그죠? 그래서 연속 스펙트럼이 나와야 되는데 실은요, 원자에서는요, 특이하게도 어느 특정한 색깔만 나오는 거야. 원자 색깔이 나오는 거 봤어? 나와. 이건 내가 좀 이따 왜 나오는지 알려줄게. 그래서 특별한 색깔이 나와가지고 그걸 우리가 스펙트럼에다가 분리시켰더니 말이지 얘가 진동수가 얼마고 파장이 얼마인 뭐 이러면서 특정한 빛깔의 색깔이 딱 나오게 됩니다. 근데 그래서 선 스펙트럼이 만들어진 것에 대한 설명을요 하실 수가 없었어요. 러더퍼드는. 그래서요 우리의 호프 누가? 바로 빰빠라밤. 자, 보호예요. 보호 선생님께서 바로 얘네들을 다 만족하는 그런 이야기를 가설을 내놓으신 겁니다. 자, 선생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핵을 중심으로 해서 전자가 원운동을 하게 되면 전기력을 받아서 운동하는 거니까 전자가 원운동을 하는 것이 아니고 실은 여러분 이거 알고 계세요? 빛은 파동의 성질만 있는 게 아니고 입자의 성질도 있지. 몰라?
이제 물리원에 가면 배워. 그런데요, 입자는요, 알갱이는 입자의 성질만 있는 게 아니고 걔네들 파동의 성질이 있어. 얘가 진동한다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물체가 움직일 때 얘가 움직일 때 진동을 하는데 이 진동하는 파장에 너무 이게 길거나 짧아서 우리 눈에 안 보이는 것뿐이란 말이야. 그래서 얘는 원 궤도를 따라서 우리 보호선생님이 뭐라 그러셨냐면요, 원 궤도를 따라서 얘네가 뭐 한다? 이렇게 진동을 한다고 말씀하신 거야. 그럼 원 운동하는 거 아니잖아. 원 궤도를 따라서 이렇게 그냥 진동을 하는 것뿐이지. 그럼 원 운동하는 거 아니지? 그래. 그러면 원자의 안정성에 대한 얘기가 해결된단 말이야. 대신에 그 궤도는 뭐 하고 있다? 정해져 있다는 얘기야. 이 전자가 원 궤도를 따라서 이렇게 돌 때 그 궤도는 정해져 있습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양자 조건입니다. 양자 조건이고요. 이게 보호의 제1 가설이에요. 가설. 자,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면 특정한 궤도가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 궤도마다 궤도가 첫 번째 궤도가 있고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궤도가 있어요. 실은 이게 뭐냐면 한 번 진동하고 두 번, 세 번 진동했으니까 이게 세 번째 궤도야. 첫 번째 궤도는 한 번만 진동하고요. 두 번째는 두 번 진동하고요. 세 번째는 세 번, 일곱 번째는 일곱 번 진동을 합니다. 자,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자, 이것도 한번 볼까요? 만약에 얘가 플러스가 이렇게 있는데 점점점. 자, 여기를 전자가 돌 때하고 더 멀리 있는 궤도를 돌 때가 있겠지? 만약에 이거를 LM이라고 그러고 이걸 N이라고 하자고. 그러면 전자가 어디 있을 때, 자, 이거 꼭 말해줘야 돼. 전자가 어디 있을 때 에너지가 높은 거야. 전자가 어디 있을 때 에너지가 더 큽니까? 전자가 N번째에 있을 때야, N번째에 있을 때야. 전기력을 받고 있는데 더 멀리 있지, N번째가. 힘을 받고 있는데 힘에 대해서 더 멀리 있는 놈일수록 에너지가 더 큰 거였지? 그래. 그럼 어디야? 그렇죠. N번째에 있을 때보다 N번째에 있을 때가 에너지가 전자가 더 큰 거예요. 그러려면 얘가 다른 궤도는 존재하지 않아. 전자는 특정한 궤도에서만 존재하는 거야. 그게 바로 양자 조건이라고. 그럼 얘가 만약에 여기서 일로 가려면 에너지를 뭐 해야 돼? 에너지를 흡수해야 돼. 그래야지만 얘가 더 에너지가 커질 수가 있잖아. 만약에 얘가요, 여기 있던 전자가 일로 가려면, 그렇지, 에너지를 방출해야죠. 그때 이 에너지는요, 무슨 에너지냐면 이게 빛이에요. 전자기파란 말이야. 빛. 그러면 얘하고 에너지 값이 어때야 돼? 같아야지. 얘하고 차이니까. 그럼 이 에너지는요,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 에너지는요, 여기가 에너지가 더 크다 그랬지? 전자가 여기 있을 때 갖는 에너지와 전자가 여기 있을 때 갖는 에너지보다는 얘가 더 크지? 그 차이만큼의 에너지를, 빛을요, 빛에너지, 요건 빛에너지. 요건, 자, 얘네들은 뭐야? 전자가 갖는 에너지야. 갖는 에너지. 전자가 이 궤도에서 갖는 에너지고요. 얘가 일로 가거나 일로 갈 때는 에너지를 내놓거나 또는 흡수해야 되거든? 올라갈 때는 에너지가 더 크니까는 흡수해야 되고, 내려갈 때는 에너지가 작아지니까 방출해야 돼. 그치? 이 에너지는 빛으로 방출하는 거죠? 빛에너지란 말이에요. 빛에너지. 빛에너지. 다른 말로 말해서 전자기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자, 이렇게 에너지를 다 방출하게 되는데, 이때 이 에너지의 에너지가 값이 뭐 하고 있다? 정해져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특정한 빛이 나온다는 얘기죠. 특정한 빛이 나오니까 얘와 얘 사이에 해당되는 특정한 빛이 나오니까 선 스펙트럼에 대한 이야기를 해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자, 이건 뭐냐면 바로 이게 진동수 조건이라는 거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실은 이 에너지가 뭐냐면 이 에너지가 진동수랑 비례관계에 있어. 진동수가 큰 놈은 에너지가 크고 1초에 진동하는 횟수가 작은 놈은 에너지가 작은 거지. 그러다 보니까 진동수가 큰 놈일수록 에너지 크고, 여기 플랑크라는 사람이 이걸 발견했거든요. 그래서 플랑크 상수 H만 갖다 붙이면 이게 바로 이 빛 에너지의 값을 갖다 표현할 수가 있는 건데, 근데 요 특정한 진동수, 얘가 특정하다는 것은 얘가 상수니까 특정한 진동수가 나오겠지. 특정한 진동수를 가졌다는 것은요, 빛이 그렇지 색깔이 정해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특정한 색깔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진동 조건이라는 거야. 얘가 바로 제2 가설이 되는 겁니다. 자, 이 얘기를 왜 했냐면요, 바로 이 얘기를 해줘야지만 여러분이 원자 핵에서 전자가 원자에 의해서 전기력에 의해서 궤도 내에서 진동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원자가 형성이 된 거란 말이야. 근데 이 원자 안에 있는 이 전자가 특정한 궤도에서 돌고 있기 때문에 그 특정한 궤도를 갖다가 들락날락 위아래로 갔다가 이렇게 이동하는 걸 전이라고 하거든요.
전이 되면서 에너지가 낮아지게 되면은 방출을 하고 비출. 에너지가 높아지게 되면 뭐 한다? 에너지가 높아지려면 흡수를 해야 된다는 얘기야. 그죠? 자, 그래서 그 특정한 빛을 흡수하고 방출하는 걸 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 뭘 알 수가 있냐면요. 어느 별에서 빛이 나옵니다. 빛이 쫙 나오면요. 그 빛을 보면서 우리가 스펙트럼을 통과시키는 거야. 그랬을 때 얘가 진동수가 정해져 있거든요. 그게 원소마다 다 달라. 이 궤도가 다 다르다고요. 그래서 만약에 75번째에서 32번째로 만약에 이렇게 전이가 됐습니다. 그럼 거기에 나오는 진동수를 보면서 이 원소가 뭐다라고요 알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별빛을 보면서 우리는요 저 별이 어떤 원소로 어떤 물질들로 구성되어져 있는가를 갖다 우리는 알아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거였었고요. 자, 아무튼요. 그래서 우리는 바로 그 전자 궤도와 선 스펙트럼이죠. 여기 있네요, 여기. 자, 전자 궤도와 선 스펙트럼에서 전자의 궤도는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림을 보여줄 거거든요. 자,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궤도가 정해져 있고요. 그 정해진 궤도를 갖다가 오르락 내리락 할 때마다 뭐가 일어난다? 전이가 일어나면서 빛을 흡수하기도 하고 뭐 하기도 한다? 방출하기도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자, 그거에 대한 이야기들을요,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돼요. 자, 그래서 그 다음 보시면은, 자, 그림 나와 있죠? 전자 궤도와 선 스펙트럼에서요, 예. 보시면 특정한 궤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 에너지가, 여기를 1번이라고 그러고, 1번. 여기 2번이라 그럴까요? 자, 1번하고 2번 중에서 에너지가 높은 건 누구라고? 2번이라고. 그러면 전자가 말이지, 여기 있던 놈이, 자, 여기 있던 놈이 1로 올라가려면 뭐야? 에너지를 흡수해야 돼. 얘와 얘 차이. 다시 말하면 에너지는 이 2가 더 높죠? 이 2에서 이 1을 이렇게 뺀 것만큼 에너지를 흡수해야 된다는 얘기죠. 반대로 자, 에너지가 높다가 낮아졌죠? 그러면요. 자, 에너지가 방출됩니다. 그때는요. 마찬가지로 이 2에서 이 1을 뺀 것만큼 자, 얘의 값과 얘의 값이 어때야 돼요? 같아야 된다는 얘기야. 이해되셨죠? 그래요. 지금 보신 것처럼 보호의 원자 모형에 대한 이해를 하셔야지만요. 얘네들이 왜 이런 이야기들이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요. 우리 교육과정에 나와 있진 않지만 그 내용들을 여러분한테 잠깐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가보는 게 자, 뒤쪽에 나와 있는 게 뭐냐면 선 스펙트럼과 원소에 대한 얘기 나와 있잖아요. 그죠? 거기 보면 이 스펙트럼이 방출 스펙트럼이 있고요. 그 다음에 흡수 스펙트럼이 있어요. 예. 자, 방출이라는 건 뭐냐면 에너지 궤도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오게 되면 실은요 언제가 안정 상태겠습니까? 그렇죠. 원자 핵으로부터 가까이에 있는 놈이 안정이에요. 왜냐면 걔를 띄어내려면 내가 많은 일을 해줘야 되잖아. 그 때문에 가까이 있을 안정한 거야. 그러면 핵으로부터 가까이 있을 때가 안정한 궤도이기 때문에 대부분 다 안정한 궤도에 있거든요. 그런데 내가 있지 여기다 빛을 쏘아주는 거야. 그럼 얘는요 안정치 못한 궤도. 자, 그걸 갖다가 바닥 상태, 들뜬 상태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안정한 상태를 바닥 상태에 있다. 그 다음에 그거보다 높은 상태를 들뜬 상태에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아무튼 빛을 쫙 비추게 되면 말이지. 그래, 이 궤도와 저 궤도의 그 값은 정해져 있잖아. 그치? 그럼 얘가 이 궤도에서 저 궤도로 가는데 에너지가 만약에 7 전자볼트가 필요하다 그래봐. 그러면 7 전자볼트에 해당되는 진동수의 빛만요. 바로 여기 흡수되고요. 나머지는 다 통과합니다. 통과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래요. 그 흡수된 빛만 안 보이는 거야. 까맣고 나머지는 다 보이게 되겠죠. 딴 색깔은 다 보이겠죠. 그래서 쫙 나오되 누구만 흡수된 빛만 까맣게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이 흡수 스펙트럼은요 이렇게 나와요. 까맣게 까맣게 이렇게 나오면 이게 흡수 스펙트럼이고, 자, 이때는 이 궤도에서 저 궤도로 전이 되면서 이 궤도 에너지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전이 되면서 그거에 해당되는 빛만 흡수됐기 때문에 걔가 통과 못해서 이렇게 까맣게 나머지는 다 나오면서 이렇게 나오는 거고, 방출은 뭐냐면 얘가 들뜬 상태 궤도가 높은 데 있었던 거야. 높은 데 있던 게 낮아지면서 그 차이에 해당되는 빛을 내겠죠. 내면 다른 거 하나도 안 나오고요. 바로 그거에 대한 얘기만 나오는데 그건 이렇게 색깔을 띈다는 얘기예요. 색깔을 예를 들면 이렇게 파란색까지 이렇게 띄면은 자, 이걸 보면서 이런 진동수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이 나왔다면 이 진동수의 빛을 쫙 찾아보면서 얘는 말이지 어느 원소구나. 왜? 그 궤도가 다 다르단 말이야. 다 다른데 같은 원소는 같겠죠?
근데 그 특정한 빛을 냈을 때 그 진동소리를 다 조사해 보면 이게 어떤 원소의 어떤 궤도에서 어떤 궤도로 내려갔을 때 이런 빛이 나온다는 거 우리는 자료에 의해서 다 알고 있거든. 그러니까 만약에 별에서 오는 빛을 쫙 관찰하다 보면은 그걸 스펙트럼 통과시킵니다. 그죠? 통과시키면서 이 별빛에 에서 나오는 이 빛의 진동소리를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그 진동소리를 내보냈다는 것은 바로 얘가 어떤 원소로 이루어져 있는 별인지를 알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요. 그게 바로 뭐가 되는 거야? 선 스펙트럼에 의해서 얘가 어떤 원소로 이루어진 별인지를 우리가 알아낼 수 있다는 그런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은 아마 우리가 지구과학 관련 분야에서 선생님께서 설명을 하셨던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요 내용에서 우리가 물리 관련 분야에서 다룰 수 있는 곳이었고요. 뒤에 나와 있는 바로 우주 배경 복사라든지 바로 그런 부분들은 지구과학에서 다룬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마지막으로 하나가 더 있어요. 어디냐면 25페이지 있죠? 예, 25페이지는 요 그림 아마 우리 지구과학 관련 분야 선생님이신 구본영 선생님께서 내용을 정리해 주시지 않았을 겁니다. 왜요? 내 거니까. 물리 관련 분야이니까요. 그죠? 자, 거기 한번 그림 가볼게요. 대단하죠? 자, 빅뱅이 일어났습니다. 자, 그래서 10의 마이너스 35초가 됐을 때 여러분들 몰라도 된다 그랬어요. 자, 10의 마이너스 35초가 됐을 때 경입자와 렙톤이 만들어졌고요. 자, 경입자인 렙톤과 그 다음에 쿼크. 경입자 렙톤은 같은 말이야. 쿼크와 렙톤이 만들어졌고 이 쿼크들이 결합을 해서요. 누가? 중성자하고 양성자가 만들어졌는데 그게 10의 얼마라고? 10의 마이너스 10초일 때예요. 그죠? 자, 그런 다음에 얘가 쭉 커졌습니다. 커져가지고요. 드디어 뭐가 됐냐면 3분 만에 원자핵, 여기 하나 있네요. 그죠? 원자핵이 이렇게 만들어졌는데요. 자, 요게, 여기다 쓸까? 여기다. 야, 얘가 3분이 됐을 때 말이지. 자, 이렇게 원자핵들이 만들어진 거야. 자, 수소 원자핵과 그 다음에 헬륨 원자핵이 만들어진 게 바로 3분이라는 얘기죠. 자, 그 구성비에 대한 얘기는 여러분들 다 알다시피 몇 대 몇이라고요? 그렇죠. 질량비는 3대 1이 되고요. 개수의 비는 12대 1이야. 그렇지, 알고 있지? 왜? 양성자하고 중성자의 비가 1대 1이었다가 7대 1이 됐잖아. 그동안에 말이지. 요 사이에 중성자가 열심히 뭐로 변한 거야? 중성자가 열심히 양성자로 변한 거란 말이야. 양성자로 변하면서 이 중성자와 양성자의 비가 1대 7, 양성자와 중성자의 비가 7대 1이 됐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서 결합을 해서 뭐가 됐다? 원자핵이 만들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수소 원자핵과 그 다음에 헬륨의 원자핵이 만들어졌을 시간이 3분이란 얘기야. 그런 다음에 드디어 자 38만 년, 요거 잘 기억해야 돼. 38만 년이 되면서 드디어 누가 만들어진 겁니까? 예, 수소 원자고요. 헬륨의 원자가 만들어진 거예요. 전자를 흡수하면서. 자, 그러면 여기까지는 뭐야? 불투명했어. 여기는 불투명. 잘 안 보여. 하지만 전자가 때문에 안 보이는 거였었죠. 근데 전자가 잡히고 난 다음에 여기서 또 뭐야? 투명한 우주가 되면서 드디어 빰빰빰 빛들이 나오기 시작했죠. 자,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빛들이 나오면서 바로 그게 뭐냐면 우주 배경 복사. 자, 여기다 한번 다시 써볼까요? 멋지게. 자, 여기다 일로 와보세요. 아니, 여기는 없네. 자, 이거 지우고 제가 써볼게요. 그러면서 바로 요 단어가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우주 배경 복사. 복사라는 게 빛이란 얘기야. 복사. 자, 이게요. 예. 언제? 바로 우주가 형성됐을 때. 아니, 미안해. 원자가 형성됐을 때. 우주가 왜 형성돼? 자, 원자가 형성되었을 때 언제? 38만 년이죠. 8만 년. 온도는 3000K. 일때 드디어 우주 배경 복사가 드디어 내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란 말이야. 이 우주 배경 복사가 여러분들이 다 알다시피 그렇죠. 바로 빅뱅 우주론의 증거죠. 예, 바로 이건 우리 지구과학 관련 분야이신 구본희 선생님께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하셨을 겁니다. 자, 그래서 요 내용까지 딱 알고 계신다면은 여기 나와 있는 그림들의 이해가 훨씬 더 좋아질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38만 년 전에 드디어 우주가 보이기 시작했고요. 투명한 우주가 되는 거고요. 그죠? 자, 그래서 투명한 우주가 됐다는 것은 우주 배경 복사, 빛이 보이기 시작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자, 나머지는 지구과학과 관련된 분야고요. 자, 맨 마지막에 와보면 여기 얼마 써 있습니까? 지금 현재 얼마다? 137억 년이 됐고요. 현재의 온도, 우주의 온도는 약 2.7K로 굉장히 낮아졌죠. 3000K, 38만 년에 3000K였었는데, 그죠? 자, 요 내용까지 여러분들이 아셨다면 바로 그 뒷부분에 연결되어져 있는 우주 배경 복사에 대한 이야기, 또 위성으로 관측한 우주 배경 복사의 분포라든지 아니면 우주 배경 복사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 정확하게 내용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물리와 관련되어져 있는 이 빅뱅과 원자 형성에 대한 이야기 다뤄봤고요. 자, 문제 풀면서 그 내용들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 문제부터 들어가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풀었던 내용 중에서 우리가 못 풀었던 문제를 푸는 거거든요. 페이지는 27페이지로 다시 돌아오시고요. 4번 문제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그림 준비했거든요. 자, 그림 보시죠. 4번 문제는요. 지금 뭐 나왔습니까? 자, 전자가 위로 올라가고 내려가는 것에 대한 얘기 나왔네요. 자, 무슨 얘기죠? 그래요. 여기서 지금 스펙트럼에 의해서 특정한 빛이 나온다는 그런 내용을 하고 있고요. 원자, 핵이 전자를 잡았을 때, 자, 이 전자는 특정한 궤도를 돌고 있다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 일단 가는 수소 원자에게 주위를 돌고 있는 전자의 궤도 변화를 나타낸 것입니다. 자, 가에서는요, 에너지 준위가 낮은 데서 높은 곳으로 갔으니까는, 자, 그 차이만큼의 에너지를 갖다가 흡수해야겠죠. 만약에 이게 1번이고 이게 2번 궤도에 전자가 갖는 에너지라고 한다면, 얘는 2번이 크죠? 2번에서 1번을 뺀 것만큼의 에너지를 흡수해야지만 전자가 일로 갈 수가 있어요. 그죠? 자, 반면에 높은 데서 낮은 데로 오는 거죠? 자, 이걸 갖다 우리가 역시 2번과 1번이라고 한다면요. 그죠? 1번이라고 한다면 그거에 해당되는, 자, 다시 말하면 2번에서 1번을 뺀 것만큼에 해당되는 그런 에너지를 뭐해야 돼? 방출해야지만 그 일정한 궤도로 이렇게 내려올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전자가 이동한 걸 뭐라 그랬죠? 이됐다고 이렇게 표현한다고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자, 기억 볼까요? 기억. 가 과정에서 전자는 에너지를 방출합니까? 자, 가 과정에서 전자는 에너지를 방출했습니까? 무슨 소리세요? 흡수해야죠? 네, 틀렸습니다. 그 다음, 나 과정에서 방출 스펙트럼이 나타난다. 자, 나 과정에서 빛이 나왔죠? 예, 빛이 나왔습니다. 나오면요. 예, 그래요. 요 나온 특정한 빛이 나온다 그랬습니다. 그럼 이건 뭐야? 그렇죠. 얘는 방출 스펙트럼이고요. 자, 얘는 뭐가 되는 거죠? 반대로 그렇죠. 흡수 스펙트럼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우리가 스펙트럼에 대한 연관관계도요 이해할 줄 알아야 되겠죠. 그다음 디귿. 수소 원자의 전자는 가보다 나에서 안정하다. 자, 가보다 나. 자, 가에서는요 여기 있던 놈이 일로 갔죠. 안정해요, 불안정해요? 에너지 준위가 높은 곳으로 갔으니까. 에너지가 많다고 좋은 게 아니야. 자, 불안정하죠. 언제? 그래. 여기 내려왔을 때가 이게 안정한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핵으로부터 가까이 전자가 있을 때 안정하기 때문에 나가 가보다 더 안정하죠. 그래서 수소 원자의 전자는 가보다는 나에서 더 안정하다는 말이 맞는 말이 되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자, 나머지 문제는 다 풀었습니다. 자, 뒤로 쭉 넘기셔가지고요. 9번으로 갑니다. 28페이지 9번 문제로 갈게요. 9번 문제. 자, 9번 문제도 그림이 나와 있죠? 예, 그 그림 보여드릴게요. 그림은 빅뱅 초기에 전자가 양성자와 헬륨 원자핵에 붙들리지 않고 자유롭게 움직여 다니는 모습을 나타낸 것입니다. 이거 무슨 소리지? 자, 이거 언제야? 자, 얘는요, 이 전자 때문에 빛들이요, 계속 굴절되고요, 그죠? 반사되고요, 난리 납니다. 그래서 빛이 없으니까 이거 잘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이건 언제입니까? 예, 바로 이 우주는요, 바로 불투명한 우주가 되는 거야. 불투명한, 우주가 되는 거죠. 이건 언제예요? 예, 바로 원자핵 양성자 중성자에 있는 거 보니까 10의 마이너스 언제부터? 10초부터. 원자핵은 없네, 그치? 그러니까 마이너스 10초서부터 언제까지? 38만 년까지 빅뱅이 일어난 다음에 요 사이에 요 사이 얘기하는 거죠. 이게 불투명 우주고요. 이거는 온도가 3000K보다 온도가 어때야 된다? 높아야 된다. 이거 그냥 기억해줘. 3000K. 그치? 이게 기준이니까. 자, 가볼까요? 그래서 자, 이런 나타낸 것인데 우주가 탄생하고 약 38만 년이 지난 후에 일어난 사건만을 이건 이전 얘기고요. 자, 이후 얘기야. 38년 이후에 대한 사건만으로 옳은 것을 찾아달라고 지금 우리한테 부탁을 하고 있군요. 들어주죠? 자, 들어가 볼게요. 기억. 우주는 맑아졌다. 다시 말하면 그렇죠. 불투명한 우주에서요. 뭐로? 투명한 우주로. 투명한 우주로 변했습니다. 그렇죠? 예, 드디어 왜요? 얘가 결합을 하는 거야. 결합을 해가지고 전자를 끌어들였죠. 전자를 끌어들이게 되니까 공간이 비어져가지고 빛이요 드디어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 빛을 갖다가 드디어 38년 이후에는 빛이 나올 수가 있었고요. 바로 이때부터 바로 이 빛이 바로 뭐가 되는 거야? 이게 바로 우주 배경
복사가 되는 거란 얘기야. 이게 이 빛이. 그쵸? 예, 이 내용 꼭 알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주의 온도는 3000K보다 더 낮아졌겠죠? 왜? 온도는 계속 낮아져가지고 현재 몇 도라고요? 2.7K라고요. 그 다음에 수소 원자와 헬륨 원자가 그렇죠. 이제 자 여기서는 양성자, 중성자였다가 원자 핵이 만들어졌겠죠? 3분 만에. 그다음에 3분에서 38년 전까지는 전자가 워낙 활발하기 때문에 온도가 높아서 활동성이 있기 때문에 잡을 수가 없었어요. 그죠? 네, 그런데 드디어 38만 년이 지난 다음에 온도가 떨어지면서 전자의 움직임이 둔해졌죠? 그래서 전기력에 의해서 잡아냈단 말이에요. 그죠? 자, 그래서 드디어 수소 원자와 헬륨 원자가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맞는 말이네요. 자, 그 다음 10번도 가볼게요. 10번. 자, 10번은요, 내용이 없죠? 자, 내용이 없으니까, 자, 없애버리고, 이거 없애고, 자, 들어갈게요. 10번은 뭐냐면요, 빅뱅 이후 초기 진화 과정의 일부를 순서대로 쭉 나열한 것인데요. 가는 양성자와 중성자가 생성된 모습에 대한 얘기를 해놨네요. 그죠? 양성자와 중성자가 생성됐다. 언제죠? 그게 10의 마이너스 10제곱초일 때. 그죠? 그 다음에 헬륨의 원자력이 생성됐다. 이건 언제야? 그렇지. 원자핵은 3분 이후야. 그 다음에 중성 원자가 생성됐다. 자, 언제요? 38만 년이요. 와. 그래서 얘를 갖다가 시간대로 하면은 맨 처음엔 10의 마이너스 10제곱초고, 그 다음에 3분이고, 그 다음에 38만 년까지 딱 나왔군요. 그죠? 자, 그랬는데 뭐 어쩌라고. 이게 가고요. 얘가 나고요. 그 다음에 얘가 다네요. 그죠? 가봅니다. 전자는 나 시기에 생성되었다. 전자는요, 아니에요. 전자는요, 이거보다 더 전이에요. 10의 마이너스 35제곱초일 때. 10의 마이너스 35제곱초일 때 바로 전자가 포함되어 있는 렙톤과 그 다음에 쿼크가 이때 쌍 생성되면서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죠? 그래요. 그래서 기억은 틀렸고 니은 빅뱅 이후 우주의 온도는 계속 낮아지고 있습니다. 당연한 얘기고요. 부피가 팽창하면서 그다음 가에서 다로 갈수록 우주는요. 그래요. 부피가 팽창하면서 했잖아요. 그죠? 예, 맞는 말이죠. 어렵지 않았죠? 예. 자, 그다음 뒤로 쭉 넘어가셔서요. 13번 있네요. 13번 볼까요? 자, 13번에 뭐라 나왔냐면요. 우주 배경 복사가 만들어진 시기 언제야? 38만 년 전. 자, 38만 년 전이죠? 우리 또 아까 전에 그림 나왔던 거 요거 있잖아요. 요 그림 나왔는데 이게 바로 38만 년 전이란 말이야. 근데 드디어 원자핵이 만들어지면서 38만 년 이후가 되면요. 원자핵이 전자를 잡아가지고 원자가 되기 시작했죠? 자, 그때 얘기하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 자유전자가 생성됐을 때 이건 뭐야? 10의 마이너스 35제곱초라니까요. 10의 마이너스 35제곱초일 때고 쿼크가 결합하여 양성자를 형성했을 때 쿼크가 결합해서 양성자를 형성했을 때는 10의 마이너스 10제곱이에요. 아니죠? 그다음에 대폭발 우주의 온도가 약 2.7K가 됐을 때 그때 만들어졌어요? 아니죠. 그건 지금 현재 얘기하는 건데 현재. 그다음에 전자와 양성자가 결합하여 수소 원자를 형성했을 때입니다. 그때가 이때잖아요. 그죠? 예, 맞는 말이죠. 4번. 그다음에 5번. 중성자와 양성자와 중성자가 결합하여 헬륨의 원자핵을 생성했을 때는 이때죠? 아니에요. 그죠? 예, 그래서 우주 배경 복사는 바로 38만 년 이후에 전자가 잡히면서 원자핵으로부터 잡히면서 빛이 보이기 시작하는 건데 그 빛이 바로 우주 배경 복사라고 했습니다. 계속 반복되는 문제 나오고 있죠? 예, 어렵진 않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진행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뒤로 쭉 넘어가셔가지고요. 자, 쭉 넘어가셔가지고 여기 기다리고 있네요. 33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자, 이제 실력 문제로 넘어왔어요. 실력 문제. 자, 갑니다. 실력 문제. 그림 준비됐죠? 네, 준비됐습니다. 그림은 헬륨 원자핵을 구성하는 입자들을 나타낸 것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이거. 양성자 UUD, 그 다음에 중성자는 UDD. 자, 다시 한번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하면 얘는 플러스 3분의 2E, 얘도 플러스 3분의 2E, 얘는 마이너스 3분의 1에서요. 다 합치면 얼마가 되는 거야? 플러스 3분의 3E가 되죠? 양성자는 그래서 플러스 2만큼의 전기를 띱니다. 그런데 얘는요. 플러스 3분의 2이고요. 얘는 마이너스 3분의 1E, 얘도 마이너스 3분의 1E이기 때문에 다 더하면 얼마? 0이야. 전기 안 든다는 얘기죠. 그죠? 자,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얘기인데요. 묻는 말에 답해볼까요? A는 전자다. 아, 그래요. A 여기 있네요. 그죠? A는 전자입니다. 얘는 마이너스 2, 얘도 마이너스 2죠? 근데
얘가 플러스 2고 얘도 플러스 2. 얘는 전기 안 띄고 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얘가 합치면 얼마야? 플러스 2. 얘도 합치면 얼마야? 마이너스 2죠? 그래서 얘는 전기 띈다 안 띈다? 안 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네네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A는 전자인 것 당연한 얘기고요. 그 다음 니은 중성자의 전하량은 얼마다? 0이다. 예, 당연한 얘기고요. 그 다음에 양성자뿐만 아니라 중성자도 그래요. 그죠? 세 개의 커크로 이루어져 있고요. 자, 양성자는 UUD, 중성자는 UDD입니다. 거진 세뇌가 되고 있죠? 네, 그래요. 아, 좋았어. 자, 이제 그 다음 그림 한번 가볼까요? 자, 다음 그림. 자, 다음 그림은요. 이거 보시면 아셔야죠? 예. 자, 광자, 전자. 어이, 광자가 다 나오네. 그러니까 빛이란 얘기죠? 전자, 쿼크, 양성자, 중성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림들 나와 있는데요. 일단은요. 바로 얘기를 해봤을 때 여기를 봐요. 자, 이건 뭐예요? 그렇죠. 원자가 형성되는 시기네요. 언제입니까? B는요. 예, 38만 년이에요. 38만 년. 네. 이고요. 드디어 원자핵은 여기서부터 만들어졌네. 그죠? 그러면 이거는 A는 헬륨의 원자핵이 만들어졌죠? 그다음에 이거는 뭐야? 빨간 게 양성자였죠? 예, 그럼 이거는 삼중수소네요. 그죠? 자, 그러면 이거는 3분보다는 좀 먼저 핵이 만들어졌으니까 여기는 3분보다는 좀 큰 시간인데요. 그죠? 자, 일단 한번 묻는 말에 한번 답해 볼게요. B 시기에 드디어 중성원자가 맞습니다. 원자는 전기 뛰지 않잖아요. 그죠? 예. 생성되었다. 맞는 말이고. 그다음 A 시기에는 우주 배경 복사. 아하하하. 우주 배경 복사는요. 얘 잡힌 다음에예요. 그죠? 전자가 잡힌 다음에 얘기니까 이때 이후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바로 38만 년 이후에 다시 말하면 원자가 형성된 시기 이후에 우주 배경 복사는 퍼져나가기 시작한 겁니다. 그죠? 그래서 A 시기가 아니고 언제가 돼야 돼? B 시기가 돼야 되죠. 틀렸습니다. 자, 디귿. A에서 B로 갈수록요. 우주의 밀도는요. 작아지고요. 온도는요. 낮아집니다. 이때의 온도가 얼마라고요? 예, 3000K라고요. 이제 조금 지겨울라 그래. 너무 자주 나왔어. 자, 이해됐습니까? 네, 좋았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33페이지 실력 문제까지 다 풀어봤고요. 자, 그 다음 저 뒤로 넘어가 볼까요? 자, 뒤로 쭉 넘어가가지고 페이지 힘들어. 자, 52페이지입니다. 52페이지. 52페이지 보면은 8번 문제죠. 52, 8번 문제. 입자들을 우주가 탄생할 때 먼저 형성된 것부터 나타내시오. 쿼크고요. 그 다음에 원자 핵이고요. 예, 헬륨의 원자 핵이고요. 그 다음에 수소 원자가 될 겁니다. 어렵지 않죠? 그 다음에 11번 문제죠. 11번 문제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자를 얻어서 두 개를 얻었다는 얘기죠. 이거는 뭐냐면 헬륨의 원자고요. 이거는 수소의 원자가 됩니다. 그죠? 기억. 원자가 됐으니까 원자 형성이니까 우주의 온도가 3000K가 되었다. 맞는 말. 그 다음에 약 38만 년 이전에 우주는 불투명했고요. 자, 이후는 투명했습니다. 맞고요. 그 다음 디귿. 수소 원자핵과 헬륨 원자핵의 중성 원자로 변하였다. 예, 맞는 말이죠. 자, 내용 어렵지 않은 거 여러분들이 확인하셨을 거예요.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드디어 빅뱅이 일어난 다음에 그 원자가 어떻게 형성됐는지에 대한 얘기까지 내용을 다 마쳤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모든 정리, 물리와 관련된 분야는 다 정리됐으니까 여러분들 도움 많이 되실 거라 보시고요. 네, 다음 시간에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